네, 강프로입니다. 알테오젠 봅니다. 자, 오늘 시장이 반등을 했습니다. 근데 이 반등은 바이오가 반등을 해서 반등을 한 게 아닙니다. 시장 기준에서요. 2차 전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반등을 하면서 관련된 반도체 기업들 일부가 반등을 한 결과예요. 특히나 에코프로비엔 같은 거 한 9%씩 올랐기 때문에 코스닥이 올라가는 건 당연하다. 근데 이걸 우리가 좋게 바라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자, 종목단에서 우리가 2차 전지를 보잖아요. 그러면 2차 전지는 올라갈 때 에코프로 BM 한번 보시죠. 올라갈 때 매물대 소화해야 되죠. 그래, 여기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여기 그냥 넘어간다 치자. 머리 위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25%더 올라가면 20만 원이 되는데 뭐가 있어요? 장기 이평선이 있다. 1년짜리 장기 이평선이 있다. 여기서 뭐가 나와요? 매물이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딱 뒤집어서 있는 게 뭐예요? 알테오젠입니다. 자,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잘 들으세요. 주식시장은요, 무조건 올라가는 종목을 해야 됩니다. 떨어지고 있는 이 종목군들에서, 그리고 추세가 아직 형성되지 않은 이 종목군들이 앞으로 2차 전지 시장 오죠. 저도 알아요. 압니다. 근데 시장에서 인정을 해주는 게 뭐예요? 돈을 넣고 끌어올리는 겁니다. 자, 미국 증시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 딱 보면 알겠죠? 엔비디아 주가를 이렇게 보면 우리가 구분을 지어서 볼 수 있습니다. 보세요. 엔비디아 어때요? 그쵸? 엄청나게 강했죠. 24년도 들어서도 이 몇 배야 이거? 50달러부터 150달러예요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올해 또 올라갔습니다. 중간에 7월 8월 달에 폭락이 나왔는데 실적을 확인했죠? 네, 더 올라가요. 왜? 지금보다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쵸? 신제품 또 나왔죠? 단가 더 비싸졌죠? 이익률 늘어났죠? 그쵸? 그리고 시장 규모 커졌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수급이 더 들어와요. 그쵸? 매수세가 몰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엔비디아는 실적보다 주가가 쌀까요? 비쌉니다. 비싸요. 높은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주가는 더 올라간다. 왜? 실적이 뒤에서 따라오니까. 자, 그럼 뭐예요? 실적보다 주가가 먼저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가 가격을 봤을 때 가격을 판단하는 것만이 먼저, 그쵸? 그러니까 가장 빠른 경제 지표를 보고 매매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내용을 가지고 알테오젠 기준에서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주가 쭉 올라갔어요. 그래, 지금 시가총액이 20조가 넘었습니다. 그럼 알테오젠의 실적을 보세요. 실적 어때요? 아직 적자예요. 근데 앞으로 좋아지는 부분이 있죠. 머크와의 계약권, 이 확정, 6에서 7천억, 로열티, 플러스 마일스톤. 그쵸? 이러면 여기서 평균 PER, 성장주들의 평균 PER 30배 딱 적용시키잖아요. 6, 38. 한 20조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알테오젠이 뭐라 그랬냐? 박순재 대표가 실제 오피셜하게 나와서 발표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지금 ADC 플랫폼 뜨죠. ADC 플랫폼 뜨면서 뭐가 나왔어요? 리가켄바이오. 그쵸? 엄청나게 강하죠? 그쵸? 그러면서 리가켄바이오 지금 기술 수출 계약, 에로 계약을 1년에 한두 건씩 꼭 하고 있어요. 근데 그 규모가 작년에는 2.3조, 최근에는 1조 원 가까운 9,500억 정도 됩니다. 실제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이오 기업들은요, 약속을 못 지키는 게 아니라 약속을 지키면서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답이 나온 거예요. 예전의 바이오와 지금은 다르다. 그리고 상승하는 종목군들을 보잖아요. 바이오 종목군에서 정확하게 이유가 있는 기업들, 약속을 지킨 기업들만 상승을 합니다. 보세요. 알테오젠, 머크 계약권, 그리고 ADC에 대한 기대감 또 심어놨죠. 그리고 리가켄바이오, ADC 플랫폼, 그쵸? 엄청나게 라이센스 아웃, 에로 계약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한양행, FDA 통과됐죠? 그쵸? 그러면 상승하고 있죠. 근데 이 세 가지 종목군들이 지금 뭐가 나오고 있습니까? 고가에서 약간 기고 있어요. 이 왜 그래요? 금리 때문에 그렇다. 근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5%입니다. 그쵸? 5%예요. 그럼 이 5%의 금리가 원래 5.5였죠. 0.5% 낮췄어요. 근데 미국 경기가 너무 좋아서 5%의 금리를 빠르게 못 낮출 수도 있다. 올라간다는 내용이 아닙니다. 금리 더 이상 못 올려요. 그럼 이것만 보더라도 답이 나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뭘 봐야 되고 어떤 부분을 내가 이해하고 판단해야 되는지 그것만 보더라도 답이 나온 거니까 이 내용에 맞춰서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는 명확하죠. 금리가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뭐가? 채권 금리가. 그러면 이 채권 금리가 지금 10년물 기준에서 4.2에서 4.3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실제 제가 보여드리면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자, 실제 보면 지난 금요일 끝난 게 4.256입니다. 지금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데 4.5 정도를 저는 맥스로 보고요. 4.5 이상에서는 알테오젠 타점 잡아 들어가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알테오젠을 어떻게 매매했는지, 그쵸? 그 부분을 한번 보면, 자, 알테오젠도 있는데 현대로템 보세요. 뭡니까? 신고가 종목이죠? 그쵸?
여기 8월달 시장이 폭락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17% 수익 구간 충분하게 만들었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알테오젠 같은 거, 그쵸? 신고가 돌파, 신고가 돌파, 신고가 돌파 계속 매매했죠. 30%대 수익 구간 충분하게 만들어가고 있고, 이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10월 달에도 그렇고 다 바이오죠. 쭉 올려봐요. 한올바이오파마 최근에 급등했죠. 쭉 올려볼게요. 유한양행 바이넥스 쭉 올려볼게요. 바이오다인 유한양행, 유한양행 계속하죠. 유한양행 엄청나게 올랐죠 지금, 그쵸? 리가켄바이오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알테오젠은 그쵸? 여기까지 계속해서 매매하고 있다. 모두 다 뭐예요? 신고가 종목이다.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종목군들입니다. 시장의 주도주. 이런 종목군들 지금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엔비디아도 마찬가지죠. 엔비디아 미국 증시를 나스닥을 이끌어가고 있어요. 왜? 앞으로 실적이 좋아지니까. 그럼 답 나왔죠? 신고가 종목 해야 된다. 그리고 알테오젠은 지금 신고가 종목이다. 지금 여기서 약간 더딘 정도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건 금리 때문인데, 금리는 무조건 낮아진다. 금리가 이렇게 주춤하고 있을 때 알테오젠이 속도 조절을 하고 이러면서 이격 조절을 거쳐가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타점을 잡았을 때 꾸준하게 수익 구간을 만들어갈 수 있고, 이 내용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공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소통방 입장 링크 제가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무료니까 와서 참여하고 배우면 됩니다. 전 채널 키우고 여러분들은 와서 수익 보고 매매 어떻게 하는지 배워가고 이러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내용도 한번 보셔야 되는데, 알테오젠이 첫 번째 머크 키트루다 여기서 끝났으면 주가 이렇게 못 갑니다. 근데 지금 뭡니까? ADC 플랫폼, 그쵸? 항체 약물 접합체 ADC의 지금 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납니다. 지금 실제 ADC 한국 시장에서 대장은 리가켄 바이오예요. 근데 리가켄 바이오에 오리온이 투자했습니다. 왜 투자했을까요? 오리온은 돈이 있죠, 그쵸? 현금 장사를 하니까 현금이 풍부해요. 그럼 이 돈을 계속해서 운용을 해야 되는데, 그 운용을 바이오 쪽으로 투입을 한 겁니다. 그쵸? 지금 리가켄 바이오를 운영하고 있는 건 오리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리온의 자금을 가지고 리가켄 바이오가 계속해서 발전시켜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SC 제형은 피하 주사 지방이잖아요. 그쵸? 피하 주사 제형이잖아요. 그래서 이 피하 주사 제형은 광범위하게 활용이 가능해요. 광범위하게. 그쵸?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한다면 지금도 뭐예요? 기대감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눌림목 구간 금리로 인해서, 이런 사업적인 측면이 아니라 외부 요인으로 인해서 이렇게 눌림목 구간이 발생했을 때 타점 잡는 거,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기 소통방에서 하나하나, 여기 보세요. 9월 24일 유한양행 10월 달에도 올랐어요. 시장 어려운데 이런 부분들 제가 하나하나 빠짐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고요. 여기 010-8713-1916으로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그쵸? 제가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알테오젠의 가격적인 부분, 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그 내용에 대해서는 여기 알테오젠의 단기 보유 전략, 단기 2주입니다. 2주 동안 내가 어떻게 수익 전환시킬 수 있을지, 이 내용은 모든 종목군들이 고가 돌파해서 가기 때문에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16페이지 이상 충분하게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내용 준비해놨으니까 여기 010-8713-1916으로 알테오젠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가격, 단기 보유 전략 함께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가격을 봐야 되고 모멘텀은 뒤에 봐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모멘텀이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무한정 올라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도 답을 내야 되는 부분은 딱 하나예요. 가격 먼저 보고 그 다음에 모멘텀 분석하자. 모멘텀 관련돼서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말에 바이오 종목군들 중에서 어떤 종목을 해야 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려놨고요. 딱 한 종목 찍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생각해 보세요.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보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LB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 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 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2의 기아차를 찾아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